춘호천은 길가에 늘어진 밤나무 밑으로 뛰어들어가 비를 거니며 쇠돌엄마 집을 멀리 바라보았다. 북쪽 산기슭 높직한 뺑 돌려 두르고 안앉는 오목하고 맵시 있는 집이 그 집이었다. 그런데 쌀의 문이 꼭 닫힌 걸 보면 아마 쇠돌엄마가 농군청에 저녁 재누리를 나르러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는 쇠돌엄마 오기를 지켜보며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던히 기다렸으나 쇠돌엄마는 오지 않았다. 하도 진력이 나서 하품을 하여 가며 정신없이 서 있는 아리 왼편 언덕에서 사람 오는 발자취 소리가 들린다. 그는 고개를 돌려보았다. 그러나 날쌔게 나무 틈으로 몸을 숨겼다. 동이배를 가진 이 주사가 지우산을 받쳐들고는 쇠돌레 집으로 향하여 응댕이를 껍죽거리며 내려가는 길이었다. 비록 키는 작달막 하나 숫 좋은 수염이든지 온동리를 털어야 단 하나뿐인 탄건이든지 풍채 좋은 50 전후의 양반이다. 그는 쌀이문 앞으로 가더니 자기 집처럼 거침없이 문을 떠다밀고는 속으로 버젓이 들어가 버린다. 이것을 보니 춘호천은 다시금 속이 편치 않았다. 자기는 개돼지같이 무시로 매만 맞고 돌아치는 천덕꾼이다. 안팎으로 귀염을 받으며 간들대는 쇠돌엄마와 사람된 치수가 두드러지게 다름을 그는 알 수 있었다. 쇠돌엄마의 호강을 너무나 부럽게 우러러보는 반동으로 자기도 잘했더면 하는 턱없는 희망과 후회가 전보다 몇 갑절 쓰린 맛으로 그의 가슴을 찌푸러뜨렸다. 쇠돌레 집을 하염없이 건너다 보다가 어느덧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굴러내린다. 언덕에서 쓸려내리는 시냇물이 발등까지 개흙으로 덮으며 소리쳐 흐른다. 빗물에 폭 젖은 몸뚱아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한다. 그는 가볍게 몸서리를 쳤다. 그리고 당황한 시선으로 사방을 경계하며 보았다. 아무도 보이지는 않았다. 다시 시선을 돌려 그 집을 쏘아보며 속으로 궁리하여 보았다. 안에는 확실히 이주사뿐일 게다. 그때까지 걸렸던 쌀이문이라든지 또는 울타리에 널은 빨래를 여태 안 걷어들이는 것을 보면 어떤 맹세를 두고라도 분명히 이주사 외에 다른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는 마음 놓고 비를 맞아가며 그 집으로 달려들었다. 봉당으로 선뜻 뛰어오르며 쇠돌엄마 기슈? 하고 인기를 내어보았다. 물론 당자의 대답은 없었다. 그 대신 그 음성이 나자 안방에서 이 주사가 번개같이 머리를 내밀었다. 자기 딴은 꿈바퀴라는 듯 눈을 두리번 하더니 옷 위로 볼가진 춘호처의 몸을 발등까지 슬쩍 음흉히 훑어보고는 거나한 낯으로 빙그레한다. 그리고 자기도 봉당으로 주춤주춤 나오며 쇠돌엄마 말인가? 왜 지금 막 나갔지? 곧 온댔으니 방에 좀 들어가 기다리면 하고 매우 일이 딱한 듯이 얼음얼음한다. 이비에 어딜 갔어요? 지금 요 밖에 좀 나갔지. 그러나 곧 올걸. 있는 줄 알고 왔는디. 준호천은 이렇게 혼잣말로 낙심하며 섭섭한 낯으로 머뭇머뭇하다가 그냥 돌아갈 듯이 봉당 아래로 내려섰다. 이주사를 쳐다보며 물차는 제비같이 산들어지게 그럼 유담에 오겠어요. 안녕히 계시오. 하고 작별 인사를 올린다. 지금 곧 온댔는데 좀 기다리지. 다음에 또 오지유. 아닐세. 좀 기다리게. 여보게 이봐. 춘호처가 간다는 바람에 이주사는 체면도 모르고 기가 올랐다. 허둥거리며 재간껏 만류하였으나 암만 해도 안 될 듯 싶다. 춘호처가 여기에 찾아온 것도 큰 기적이러니와 뇌성병력의 구석진 곳이겠다. 이렇게 솔깃한 기회는 두 번 다시 못 볼 것이다. 그는 눈이 뒤집히어 입에 물었던 장죽을 쭉 뽑아 방 안으로 차트리고는 계집의 허리를 뒤로 다짜고짜 끌어안아서 봉당 위로 끌어올렸다. 계집은 몹시 놀라며 왜 이러시우? 이거 놓으세요. 하고 몸을 뿌리치려는 앙탈을 한다. 아니 잠깐만. 이주사는 그래도 놓지 않으며 허겁스러운 눈짓으로 계집을 달래인다. 흘러내리는 고이춤을 왼손으로 연신 치우치며 바른 팔로는 계집을 잔뜩 움켜잡고는 엄두를 못 내어 짤짤매다가 간신히 방 안으로 꺽꺽 몰아넣었다. 안으로 문고리는 재빠르게 채이었다. 밖에서는 모진 빗방울이
배추잎에 부딪히는 소리, 바람에 나무 떠는 소리가 요란하다. 가끔 양철통을 내려 굴리는 듯 거푸진 천둥 소리가 방꼬레를 울리며 날은 점점 침침하여 갔다. 얼마쯤 지난 뒤였다. 이만하면 길이 들었으려니 안심하고 이주사는 날숨을 후 하고 돌린다. 실없이 고마운 비 때문에 바락도 못 치고 앙살도 못 피우고 무릎 앞에 고분고분 늘어져 있는 계집을 대견히 바라보며 빙긋이 얼려보았다. 계집은 온몸에 진땀이 쭉 흐르는 것이 꽤 더운 모양이다. 벽에 걸린 쇠돌엄마의 적삼을 꺼내어 계집의 몸을 말쑥하게 홀 닦기 시작한다. 발끝서부터 얼굴까지. 계집은 이주사 손에 눌려 일어나도 못하고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다. 이주사는 계집의 몸을 다 씻고 나서 한숨을 내뽑으며 담배 한 대를 턱 피워 물었다. 그래, 요새도 서방에게 주리경을 치느냐? 하고 묻다가 아무 대답도 없음에 원 그래서야 어떻게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난 알 수 있는 거냐? 그러다 혹시 맞아 죽으면 정장 하나 해볼 곳 없는 거야. 허니 네 명이 아까우면 덮어놓고 민적을 가르는 게 낫겠지. 하고 계집의 신변을 위하여 염려를 마지 않다가 번뜩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다. 너 참 아이 낳았다 죽었다구나. 뒤에 어디 난 듯이나 싶으냐? 계집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지며 아무 말 못하고 고개를 외면하였다. 이주사도 그까짓 것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웬 녀석의 냄새인지 무생채 썩는 듯한 시크무리한 악취가 불시로 코청을 찌르니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처음에야 그런 줄은 소통 몰랐더니 알고 보니까 비위가 조이 억하였다. 그는 빨고 있는 담배통으로 계집의 배꼽깨를 똑똑히 가리키며 예, 이 살에 때꼽 좀 봐라. 그래 물이 흔한데 이것 좀 못 씻는단 말이냐 하고 모처럼의 기분을 상한 것이 앵하단 듯이 꺼림한 기색으로 혀를 채었다. 하지만 계집이 참다 이내 무안에 못 이기어 일어나 치마를 입으려 하니 그는 역정을 벌컥 내었다. 옷을 빼앗아 구석으로 동냉이를 치고는 다시 그 자리에 끌어앉혔다. 그리고 자기 딸이나 책하듯이 아주 대범하게 꾸짖었다. 왜 그리 계집이 달망대니 좀 듬직치가 못하고. 춘호처가 그 집을 나선 것은 들어간 지 약 1시간 만이었다. 비가 여전히 쭉쭉 내린다. 그는 진땀을 있는 대로 흠뻑 쏟고 나왔다. 그러나 의외로 아니 천행으로 오늘 일은 성공이었다. 그는 몸을 솟치며 생긋하였다. 그런 모욕과 수치는 난생 처음 당하는 봉변으로 지랄 중에도 몹실 지랄이었으나 성공은 성공이었다. 옥을 받으려면 반드시 고생이 따르는 법이니 이까짓 거야 골백 번 당한데도 남편에게 매나 안 맞고 의족해 살 수만 있다면 그는 사양치 않을 것이다. 이주사를 하늘같이 은인같이 여겼다. 남편에게 부쳐먹을 농토를 줄 테니 자기의 첩이 되라는 그 말도 죄송하였으나 더욱이 돈 2원을 줄 테니 내일 이맘때 쇠돌레 집으로 넌지시 만나자는 그 말은 무엇보다도 고마웠고 벅찬 짐이나 푸른 듯 마음이 홀가분하였다. 다만 애키는 것은 자기의 행실이 만약 남편에게 발각되는 나절에는 대매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는 일변 기뻐하며 일변 애를 태우며 자기 집을 향하여 세차게 쏟아지는 빗속을 가분가분 내려 달렸다. 춘호는 아직도 분이 못 풀리어 뿌르뚱하니 홀로 앉았다. 그는 자기의 고향인 인제를 등진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해를 이어 흉작에 농작물은 말 못되고 따라 빗장이들의 위협과 악다구니는 날로 심하였다. 마침내 할 일 없이 집 세간살이를 그대로 내버리고 알몸으로 밤도주하였던 것이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다고 나이 어린 아내의 손목을 끌고 이 산 저 산을 넘어 표랑하였다. 그러나 우정 찾아 들은 곳이 고작 이 마을이나 산속은 역시 일반이다. 어느 산꼬렐과 호미를 잡아보아도 정은 조그만치도 안 붙었고 거기에는 오직 쌀쌀한 불안과 굶주림이 품을 벌려 그를 맞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다 하여 농토를 안 준다. 일구멍이 없음에 품을 못 판다. 밥이 없다. 결국에 그는 피폐하여 가는 농민 사이를 감도는 엉뚱한 투기심에 몸이 달떴다. 요 사이 며칠 동안을 두고 요 너머 뒷산 속에서 밤마다 큰 노름판이 벌어지는 기미를 알았다. 그는 자기도 한몫 보려고 끼룩거렸으나 좀채로 미천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원, 수나 좋아서 이 이원이 좋아만 잘한다면 금시 발복이 못 된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으랴. 30-40원 따서 동리의 빛이나 대충 가리고 옷 한 벌 지어 입고는 진절이 나는 이 산골을 떠나려는 것이 그의 배포였다. 서울로 올라가 아내는 안짬을 재우고 자기는 노동을 하고 둘이서 다구지게 벌으면
안락한 생활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산구석에서 굶어 죽을 맛이야 없었다. 그래서 젊은 아내에게 돈 좀 해오라니까 요리 맡긴 조리 맡긴 매만 피하고 곁들여주지 않으니 그 소행이 여간 괘씸한 것이 아니다. 아내가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집으로 달려들자 미처 입도 벌리기 전에 남편은 이를 악물고 주먹뺨을 냅다 붙인다. 너 이년 매만 살살 피하고 어디가 자빠졌다 왔니? 옳지 한 대를 얻어맞고 아내는 오기가 걸리어 벙벙하였다. 그래도 직성이 못 풀리어 남편이 다시 매를 손에 잡으려 하니 아내는 질겁을 하여 살려달라고 두 손을 빌며 개신개신 입을 열었다. 낼 돼유, 낼 돼유 하며 돈이 변통됨을 삼가 아뢰는 그의 음성에는 절반이 울음이었다. 남편이 반신반의하여 눈을 찌긋하다가 낼? 하고 목청을 돋았다. 네, 낼 된다유. 꼭 돼요? 네, 낼 된다유. 남편은 시골 물정에 능통하니 많지 난데없는 돈 2원이 어디서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추궁에 물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저윽이 안심한 얼굴로 방문턱에 걸터 앉으며 담뱃대에 불을 그었다. 그제야 비로소 아내도 마음을 놓고 감자를 삶으려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니 남편이 곁으로 걸어오며 측은한 듯이 말리었다. 병나 방에 들어가 어여 옷이나 말리어 감자는 내 삶을게. 먹물같이 짙은 밤이 내리었다. 비는 더욱 소리를 치며 앙상한 그들의 방벽을 앞뒤로 올린다. 천정에서 비는 새이지 않으나 집 지은 지가 오래되어 고래가 물러 앉다시피 된 방이라 도배를 못한 방바닥에는 물이 스며들어 귀축축하다. 거기다 거적 두 입만 덩그렇게 깔아놓은 것이 그들의 침소였다. 석유불은 없어 캄캄한 바로 지옥이다. 벼루기는 사방에서 마냥 스물거린다. 그러나 등걸잠에 익달한 그들은 천연떡스럽게 나란히 누워 줄기차게 퍼붓는 밤빛 소리를 귀담아 듣고 있었다. 가난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애틋한 정을 모르고 나날이 매질로 불평과 원한 중에서 복대기는 그들도 이 밤에는 불시로 화목하였다. 단지 남편의 품에 들은 돈 2원을 꿈꾸어 보고도 서울 언제 갈라유? 남편의 왼팔을 베고 누웠던 아내가 응석 비슷이 물어보았다. 그는 남편에게 서울의 화려한 거리며 후한 인심에 대하여 여러 번 들은 바 있어 일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몸상은 하여 보았으나 실제 구경은 못하였다. 얼른 이 고생을 벗어나 살기 좋은 서울로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였다. 곧 가게 되겠지. 빚만 좀 없어도 같은 하련만. 빚은 낭종 죄더라도 얼핀 값세다유. 염려 없어. 이달 안으로 꼭 가게 될 거니까. 남편은 썩회히 승낙하였다. 따는 그는 동리에서 일컬어주는 질군으로 투전장의 갑오쯤은 시루에서 콩나물 뽑듯 하는 능수였다. 내일 밤 2원을 가지고 벼락같이 노름판에 달려가서 있는 돈이랑 깡그리 모집어 올 생각을 하니 그는 은근히 기뻤다. 그리고 교묘한 자기의 손재간을 홀로 뽐내었다. 이번이 서울 처음이지? 함에 그는 서울바람 좀 한번 쐬었다고 큰 채를 하며 팔로 아내의 머리를 흔들어 물어보았다. 성미가 워낙 겁겁한지라 지금부터 서울 갈 준비를 착착 하고 싶었다. 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둠구석에서 자라먹은 아내를 데리고 가면 서울 사람에게 놀림도 받을 게고 거리끼는 일이 많을 듯 싶었다. 그래서 서울 가면 꼭 지켜야 할 필수 조건을 아내에게 일일이 설명치 않을 수 없었다. 첫째, 사투리에 대한 주의부터 시작되었다. 농민이 서울 사람에게 꼬라리라는 별명으로 감잡히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투리에 있을지니 사투리는 쓰지 말며 합세를 하십니까로 하계유를 하오로 고치되 말끝을 들지 말지라. 또 거리에서 어릿어릿하는 것은 내가 시골뜨기요 하는 얼뜬짓이니 갈 길은 제게 가고 볼루는 또리또리티 볼지라 하는 것들이었다. 아내는 그 끔찍한 설교를 귀담아 들으며 모기 소리로 네를 하였다. 남편은 더 시간가량을 셀 틈 없이 꼼꼼하게 주의를 다져놓고는 서울의 풍습이며 생활방침 등을 자기의 의견대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여 오다가 말끝이 어느덧 흑장술에 이르게 되었다. 시골 여자가 서울에 가서 안잠을 잘 자주면 몇 해 후에는 집까지 얻어 갖는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얼굴이 예뻐야 한다는 소문을 일찍 들은 바 있어 하는 소리였다. 그래서 날마다 기름도 바르고 눈도 바르고
버선도 신고 해서 쥔 마음에 썩 들어야 한참 신바람이 올라 주워 삼기다가 옆에서 새근새근 소리가 들리므로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는 이미 골아져 잠이 깊었다. 이런 망할 거 난 말하는데 자빠져 짠담. 남편은 혼자 중얼거리며 바른 팔을 들어 이마 위로 흐트러진 아내의 머리칼을 뒤로 쓰다마 넘긴다. 세상에 귀한 것은 자기 아내. 명색이 남편이며 이날까지 옷 한 벌 변변히 못해 입히고 고생만 지시킨 그 죄가 너무나 큰 듯 가슴이 뻐근하였다. 그는 왁살스러운 팔로 아내의 허리를 꼭 껴안아 자기의 앞으로 바트키 끌어당겼다. 밤새도록 줄기차게 내리던 빗소리가 아침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치고 점심때에는 생기로운 벽까지 들었다. 쿨렁쿨렁 눈물 나는 소리는 요란히 들린다. 시내에서 고기 잡는 아이들의 고함이며 농부들의 희희락락한 미나리도 기운차게 들린다. 비는 추노의 근심도 씻어간 듯 오늘은 그에게도 즐거운 빛이 보였다. 저녁 제누리 때 되었을걸? 얼른 빚고 가봐. 그는 갈증이 나서 아내를 대고 재촉하였다. 아직 멀었어요. 뭘? 아내는 남편의 말대로 벌써부터 머리를 빗고 앉았으나 원체 달포나 안이 가리어 엉크른 머리가 시간이 꽤 걸렸다. 그는 호랑이 같은 남편과 오랜만에 정다운 정을 바꾸어 보니 근래에 볼 수 없는 화색이 얼굴에 떠돌았다. 어느 때에는 매적하게 생글생글 웃어도 보았다. 아내가 꼼지락거리는 것이 보기에 퍼그나 갑갑하였다. 남편은 아내 손에서 얼레빗을 쏙 뽑아들고는 시원스레 쭉쭉 내려 빗긴다. 다 빗긴 뒤 옆에 놓인 밥삽 아래 물을 손바닥에 연신 칠해가며 머리에다 번지르하게 발라놓았다. 그래놓고 위서부터 머리칼을 재워가며 맵시 있게 쪽을 딱 찔러주더니 오늘 아침에 한사코 공을 들여 삼아 놓았던 집신을 아내의 발에 신기고 주먹으로 자근자근 골을 내주었다. 인제 가봐 하다가 바로 곧 와, 응? 하고 남편은 그 이원을 고이 받고자 손색 없도록 실패 없도록 아내를 모양내 보냈다. 감사합니다.